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에서 배우는 생존 전략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플라이휠 전략이라는 것과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 하느냐?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전략을 좀 가지고 싶은데요. 자칫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기가 쉽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즉흥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실행으로 옮겨지는 이런 우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성공적 전략의 사례들을 우리가 좀 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인문학자들은 경영학 책을 읽지 말고 역사책을 읽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곧잘 하기는 합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실행 단계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치면 이런 성공적 전략의 사례를 우리가 좀 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 플라이휠 전략이라고 하는 것과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플라이휠 전략은 오늘날 아마존닷컴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가장 우량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던 바로 그 전략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전략을 이야기하신 분은 경영의 구루로 이야기되어지시는 바로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짐 콜린스가 이야기한 고슴도치 전략과 플라이휠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고슴도치 전략, 플라이휠 전략이라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신 분이고요. 이분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경영과 관계되어진 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한두 권 정도 이분의 책을 접해 보셨을 걸로 볼 텐데 한번 볼까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이 스티븐 코비가 썼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하고 비슷한 제목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001년도에 발행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 바로 너무나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2019년도에 발행된 터닝 더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개념의 이 책까지 해서 이런 책들에 굉장히 이렇게 구석구석 녹아져 있는 내용들 중에 이분의 이야기만 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2001년도에 나왔던 저 책을 여러 번 읽고 또 기업에 가서 곧잘 강의도 많이 해드렸던 내용 중에 책인데, 2001년도가 여러분들이 1997년도 말에 왔던 우리나라 IMF 이후에 기업들이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가지고 이렇게 도약을 막 시도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순히 좋은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곧잘 할 때였죠. 그때 시기적절하게 나왔던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혀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실 때 어느 정도 왜 특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이렇게 읽혀지게 되었느냐 하면 철저하게 현장 베이스로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 중심이 아니고 어떤 논문을 해서 서베이 해가지고 나온 통계값 정도 수준이 아니고 2,000쪽 분량의 어떤 인터뷰를 했고요. 직접 기업가들을 만나서. 그리고 논문 6,000건, 그리고 3억 8천만 바이트의 어떤 정밀 데이터들, 그것을 분석하는데 약 15,000시간 정도를 투입해서 써놓은 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시대라고 부릅니다. 뭐 하나 이렇게 선명한 게 없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짐 콜린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 인터뷰를 시도하고 뭘 묻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때마다 이분이 항상 한결같이 하는 반복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측 불가능한 어떤 미래 앞에 서 있거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라. 뭐냐? 두 가지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거죠.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봐라. 이게 일명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당신 사업이 선순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라. 그것이 일명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플라이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공의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현재 직면한 잔인한 현실 5가지를 적어봐라. 그러면 불확실성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면한 가장 잔인한 현실 5개를 써라. 그것을 보는 순간 답은 보여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험이 노출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이미 해결되어진 것이나 진배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가나 개인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그 잔인한 것 5개를 써보는 일, 그것을 무시한 채 다음 행보반을 고려하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한 상태에서 다음에 이거 좋다고 하니까 그걸 해보려고 치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라는 게 그것을 발목을 잡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방향이 틀어지고 추진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지니까 반드시 어떤 불확실성 앞에 놓여지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결정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3가지가 첫째는 현실 직시고 두 번째는 고슴도치 전략을 찾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 플라이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접목했던 아마존닷컴이라는 회사가 지금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고슴도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슴도치라고 하는 동물은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자기 몸을 돌돌돌돌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바깥에 이런 뾰족뾰족한 어떤 이렇게 날카롭게 된 상태인데 공처럼 되어가지고 굴러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것은 나를 돌돌돌돌 말아서 공처럼 변화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상태, 그것이죠. 그러면 고슴도치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이 나와 있어서 누가 봐도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선명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3가지 요건을 갖춘다고 하죠. 첫째는 열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보고 최고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누가 당신이 하고 있는 당신의 제품, 당신의 어떤 것을 최고라고 하느냐, 그게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당장 수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충족하는 어떠한 단순 명료한 지침, 그것을 고슴도치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전략을 수립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도 닷컴 버블이 붕괴되어지는 시점이었죠. 그때 아마존닷컴은 전자상거래를 표방하면서 시작된 회사인데 한때 주가가 주당 거의 100불을 넘어설 정도로 $10 정도 하던 그런 주식이 거의 $100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를 시점으로 다시 주식이 이제 $10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임원들뿐만 아니라 조직원들 전체가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주주들의 경영 간섭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제프 베조스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죠. 그때 이제 이 제프 베조스가 이 짐 콜린스를 회사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 제프 베조스가 짐 콜린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일부 기업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약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짐 콜린스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주느냐, 그 대답이 바로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혹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이 제프 베조스가 했던 질문 하나가 오늘날의 아마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결국 명확한 질문 하나가 우리를 바꿔내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질문 속에 무엇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에서도 잘 나가는 회사는 있는데 우리는 힘드냐, 이 말을 하는 것이니까 현실을 직시한 것이고, 그때 짐 콜린스가 이 플라이 휠 개념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이 플라이 휠이라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전략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경운기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운기. 처음에 나온 경운기들은 그 시동을 걸려고 누군가가 이렇게 돌리는 부분에 큰 쇳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있었지요. 그래서 그걸 잡고 힘들게 이렇게 몇 바퀴 돌리고 나면 한 서너 바퀴 돌리고 나면 그 쇠 뭉치가 그 힘, 무게 때문에 이제 원심력이 생겨지면서 그 원심력으로 그 다음부터는 수월케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그 다른 조작을 해주면 바로 시동이 걸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스스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죠. 이때 사용되어지는 그 큰 둥그런 쇠뭉치, 그것을 일명 플라이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기계공학적으로는 작동의 기능이 있죠. 뭐냐면 어떤 회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일정한 속도로 유지해 주거나 또는 그 에너지를 절감시켜 주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모든 자동차나 엔진이 있는 곳에는 저런 플라이 휠이 부착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전략적,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 본다고 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돌리기만 돌려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전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속도를 내는 그 어떤 그것을 플라이 휠 전략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짐 콜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 특별히 이야기해 준 거 없다, 나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 아마존닷컴에 뭐 제프 베조스하고 저거 임원들 저거들끼리 뭐 이렇게 회의를 하더니 결국 자기들의 정체성을 최고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니라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 그런 사이트의 개념으로 바꾸더라. 그렇게 해서 플라이 휠 전략을 구사하더니 오늘날 저렇게 됐더라. 뭐 내가 뭐 특별히 애쓴 거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최저가에 팔면서 고객을 사로잡는다, 미치고라도 판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자들이 나가떨어지면 아마존은 순식간에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이 아마존닷컴에 흡수되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번 돈은 남김없이 고객 경험과 신사업 확장에 재투자한다. 더 많은 고객을 아마존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걸 이제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고객이 더 늘어 매출이 커지면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한다.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여 최저가에 또 판다. 그 이야기죠. 이 개념이 이제 일명 아마존 플라이 휠 전략의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즉석에서 제프 베조스가 임원들 앞에서 냅킨을 꺼내 가지고 냅킨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냅킨 사업 설명, 냅킨 설명 프레젠테이션 뭐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 최고로 낮은 가격에 손해보면서라도 판다. 그래서 커스터머들의 이 경험을 증대시킨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경쟁업체들이 다 나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팔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개념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치고 팔지만 지금 우리가 이 프라이힐을 돌려내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개념에서 새로운 이 모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이 일 때문에 오늘날 이 아마존닷컴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어져 있죠. 왜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제프 베조스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 엄청난 위자료를 주고도 지금 뭐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이렇게 등극되어져 있고, 현재 아마존닷컴은 이미 1000조가 넘는 기업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뭐 그 회사뿐만 아니라 애플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이렇게 다 1000조가 넘는 기업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략 한 350조 정도 사이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평가받고 있는지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 기업 또는 나 개인은 어떤 지금 플라이휠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플라이휠 자전적으로 돌아가는 단계까지 계속해서 돌려내야 할 무엇, 그것을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서 돌아갈 때까지는 무조건 돌려라, 포기하지 말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만들든지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위대한 리더는 용인술의 달인들이더라.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누구와 해결할까, 누구와 행동할까, 누구하고 같이 할까를 먼저 찾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임파워먼트를 하는 순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일을 중심으로 사람을 배치할 것이냐,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배치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사람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이렇죠. 이거 하면 좋다더라. 그래서 그걸 해보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하고 같이 하고 있는 맨파워가 그것을 수용하거나 수행해낼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누구와 그 일을 할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위대한 리더들은 한결같이 용인술의 달인들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시간의 50% 이상을 사람을 만나는 일에 투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뭐 사회적 거리를 둬라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또 위기의 상황에 있는 또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우리가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이 어려워지죠. 힘들어집니다. 왜? 뭐 괜히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뭐 이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과의 정보 교류의 양을, 뭐 요즘은 SNS가 잘 돼 있으니까 많이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 콜린스의 메시지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와 제프 베조스의 플라이힐 전략, 그리고 이 고슴도치 전략, 이 두 가지 전략을 한번 같이 만나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잘 극복되는 전략을 하나씩 수립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북새통TV의 최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